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볼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들이 있어요. 이 산업들이 과연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맑은지, 아니면 흐린지, 아니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지,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었던 취신남에 있었던 그런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특히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줄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기사라고 한다면 바로 산업에 대한 기사인데, 매주 매일경제에 금요일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머니 앤 리치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산업 동향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이 기사를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통 제조업 국가라고 하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대한민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다 해외 수출해서 밥 먹고 사는 국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떠한 산업들이 주요 산업이고, 그럼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을 잘 몰라요. 기업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인문상경계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마시고, 먹고 이런 기업밖에 모르죠. 소위 얘기해서 유통기업들, 식품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그 이외에 못 들어본 기업들은 이런 데가 내가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공계분들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나마 B2B 기업들을 좀 많이 아시는데, 우리 B2C 만 접하셨던 인문상경계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정보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매주 좀 최대한 공유해 드리면서 산업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산업을 파악하시면 당연히 그럼 이런 산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눈도 조금은 더 넓어질 것 같고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의미를 두고 같이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쓸까 하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식 이상도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은 결국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탑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재밌고 들리고 보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갖고 온 거고, 그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경제에 있는 이 기사를 좀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자 기사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바이오주가 싱싱. 그러니까 요 타이틀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해가 되죠. 코로나 여파로 바이오주니까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죠. 당연히 제약 바이오 쪽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싱싱이니까 잘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철강이라든지 금속은 공급 과잉의 부담이랍니다. 그럼 공급이 왜 과잉됐을까요? 당연히 공급이 과잉된다는 건 반대 개념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부양책 예고에 자동차 관련 화학주,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 쪽이겠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 보이시죠? 일단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꼭 확인하십시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맑음,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흐림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맑음과 구름이 조금 있고요. 자동차 비오고, 조선 비오고, 철강금속 비오고, 정유화학 비오고, 휴대폰은 흐림이네요. 화장품 면세 비오고, 인터넷 콘텐츠 제약 바이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반도체 좋고, 2차 전지 좋고, 인터넷 콘텐츠 좋고, 집콕,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좋고, 내수 기타는 흐림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건지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후속 기사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봉쇄 지역 해제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3월 말 이후에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다.
다만 5월 들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갈등 재고조, 트럼프가 또 발표해버렸죠. 반도체 못하게.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약진 등 글로벌 경기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진단기업들은, 진단키트, 그런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진단기업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하면 일단 가장 큰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는 또 엄밀히 얘기해서는 다르잖아요. 그럼 제약사들은, 바이오사들은 어떤지도 추가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적들이 어떤지 지금 다 실적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챙겨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반도체 봅시다. 시가총액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이머징 국가 비중 축소의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이머징 국가 비중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외국인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가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라고 한,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니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이런 소부장들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 또 넘어가나요?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 사태 완화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떴죠. 트럼프가 화웨이 반도체 관련해서 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효과, 좀 위험한 건 무엇인가까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 기사를 보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지 이런 부분들로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중국의 4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했다. 월별 출하 기준으로는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2017년. 그럼 4월 말부터는 중저가 5G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 이게 뭐예요? 또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LG 벨벳 그것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이폰 SE 2죠. 그 다음에 삼성도 무슨 가성비 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초고가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라 중저가 라인, 그것이 지금의 어떤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가을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일정을 감안한다.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폴더블 폰 있죠. 그게 2가 나오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기 어닝 쇼크에 따라 나타날 주가 조정기를 매수 기회인데 요건 우리가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이 어떤지, 그래서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저가 요거인 것 같아요. 중저가 메시지. 그래서 한번 스마트폰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G 스마트폰이 좀 빵 떴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반도체가 5G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많이 팔렸을 텐데, 휴대폰 바꾸신 분 많이 계세요? 이번 코로나 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갤럭시 S20가 완전히 묻혀버렸죠. 아무튼 좀 스마트폰 쪽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화학 갈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석유화학 수요 둔화 및 유가 급락에 글로벌 화학 업체 증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프타 가격 동반 하락에 국내 유럽 나프타 분해시설 업체들의 원가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양책을 확대할 예정이라, 여기서부터는 다 좋은 거네요. ABS 타이어 코드 등 자동차 관련 화학 제품도 하반기 개선이 예상된다. LG화학, 그 다음 효성 등등 있겠죠. 국내 화학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에는 전반기 대비 감소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LG화학, 롯데케미칼, 효성, 코오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 요 수요 때문에 요 내용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떤 내용 때문인 건지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건.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LG화학이 채용을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반기 때 안 뽑을 건가 봐요. 그래서 요 화학 쪽은 전통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뽑아줬던 쪽인데 워낙에 지금 요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안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하반기 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튼 화학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유가 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계속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뭐 오일뱅크, 그 다음에 어디 S-오일 등 뭐 사상 최악의 해서 뭐 도와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워낙에 기름집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고 탄탄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다를 테니까. 하지만 취업 규모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좀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 평가 손실 발생. 우리가 사왔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의 뜻을 모르시면요, 이거 검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수요 둔화로 올 상반기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잖아. 공장을 안 돌리잖아. 당연히 전유 쪽에 있어서는 수요가 줄어들었겠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또 수요 기저효과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평가 손실 감소니까. 아무튼 근데 뭐 긍정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보아서 빨리 공장도 돌고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이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항공기들도 왔다 갔다 해야 정유가 돈을 벌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계속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음식료 갈까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육류대란. 요걸 이제 위에서 오늘 타이틀에서 얘기한 거죠. 육류대란. 글쎄요, 육류대란 여러분들 일어났나요? 비건 및 채식주의자 증가 등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견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뭐 육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제가 대체육에 관련된 내용은 추신담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대체육을 사 먹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식품 유통 제조 업체들도 2019년부터 비건 및 채식 시장에 진출 중인데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한 F&B 그 다음에 뭐 롯데푸드 뭐 이런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좀 기획 기사인 것 같고요. 음식료 쪽은 당연히 집콕 쪽이 늘고 있으니까 HMR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밀키트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그래서 외식 업체들은 좀 힘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집에서 해 먹는 것들은 많아져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HMR 쪽이 더욱더 많이 성장했을 것 같고요. 식품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떠한 그런 식품들이 조금 유행했던 것인가 당연히 건강할 수 있는 면역력 있는 그런 제품들도 될 것이고 집에서 먹는 어떤 디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과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제품들이 조금 더 좀 혜택을 좀 보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유통과 연결되죠. 유통 특히나 배달 쪽과 연관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떴던 제품들 그런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행도 있네요. 은행 지난 3월 나타났던 대기업 대출의 견조한 성장이 4월에도 이어졌다. 법인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더해지면서 총 대출 성장률은 최고치 기록했다. 그럼 성과가 좋겠네요. 기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대출 성장과 조달 구조 개선은 긍정적이라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은행은 우리가 뭐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사니까 결국에는 이자 장사니까 라는 측면도 있는데 은행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는 언택트 쪽으로 많이 가면서 오히려 은행 쪽에 있어서 점포를 줄일 그런 기회 그런 명분이 더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행 보다도 이런 비대면 쪽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원들이 디지털에 관련된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자, 최근에 어떤 한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럼 디지털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산업
그 기존 산업에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좀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물론 뺏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측면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RPA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수기로 작성했던 일을 컴퓨터가 다 대체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일 그리고 기존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변혁기가 온 것이고 그 배워야 되는 기술들이 일반적인 코딩,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라고 한다. 근데 예전보다는 코딩과 빅데이터와 AI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툴들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에 채용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은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제조업 쪽에 있어서의 어떤 엔지니어 분들과 금융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적인 행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역량을 어떻게 입혀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단순 반복되는 일은 줄이고 조금 더 고객한테 의미 있는 일들 그래서 경쟁력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은행의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은 게 있어서 은행 또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오늘 제가 추신남에서도 요 주식산업 증시기상도는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업부터 잡고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산업에 대해서도 또 그거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맑은 거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콘텐츠, 제약바이오는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흐림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내수 기타 나머지 것들은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과 그 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밥 먹고 사는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진단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 진단기업 아니면 뭐 코로나 진단기업 등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시면 기업명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 조금씩 경제에 눈을 뜨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